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가짜뉴스로 혼탁해진 한국의 대선과 위기의 민주주의,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과 선거판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더욱더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의 말이 진실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선거철마다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짓말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선거,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선거 때마다 왜 이러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어야만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 전국에서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아닌 수많은 가짜뉴스와 왜곡된 여론의 확산이 오히려 대선 전국을 더욱더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계층에서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할 유권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그 후보자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가 보다는 자기가 속한 집단과 진영의 이익을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을 가진 자들이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나라를 세우고 대대손손 자기들의 왕국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제비뽑기에 가까운 추천제 투표 방식으로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분점하기 싫어하는 귀족들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의 권력은 민중의 권력이어야 한다면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 주도권을 잃은 귀족파는 경쟁 관계였던 스파르타와 연합하여서 민주정치를 뒤엎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 귀족파와 민주파는 엎치락뒤치락 권력 투쟁을 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마침내 마케도니아의 침략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지난 2020년 새로 총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좌파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능, 부조리 등으로 인해서 여론조사상으로는 확실하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선거를 주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중국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고 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신성한 국회의원 총선에서 중국인 국적자들이 선거 종사자로 개표 요원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화웨이 전자장비로 투개표장에 혼란과 의혹을 불러오면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 부정선거로 180석을 집권 여당이 독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중국으로부터 길을 펴지 못하고 온갖 수모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웃나라와 연합된 힘으로 상대쪽을 공격해서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도움을 준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되든가, 또는 막대한 부와 이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민주주의 원조격인 미국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권력, 민주주의는 인류 사회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왕정과 독재 권력을 타도하고 미국식 의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제도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라 전체의 이익과 미래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고 결국은 국론을 불련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진실된 윤리의 의식이 없는 지식과 돈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괴물을 만들고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보다 이상적인, 보다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 어떤 인성교육도, 윤리교육도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교육 목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출세와 부, 명예, 권력만을 얻기 위해서 학벌을 중시한 교육,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선 정국이 이같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혼탁해진 이유가 아닐까?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민주주의, 인성, 도덕, 철학, 교육의 뒷받침되는 참된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이나 왕조 국가로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정치 철학의 이념적 배경에는 훌륭한 유교 문화가 정착된 사회, 유학과 철학에 기초한 탁월한 도덕적 윤리 규범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철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최고 통치권자의 부패, 국왕의 실정을 규탄하는 신하 또는 유생들의 상소라든가 국권이 침해되었을 때 항거하는 백성들의 의로운 행동이 올바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의 상소문에는 우국 애민의 열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비들의 올곧은 정신은 군왕에 대한 한치의 불의도 용서치 않았고 어떠한 비리와 방심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올바른 다스림의 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선비들의 상소 정신은 우리 역사의 길이 남는 문화유산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선비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도덕적 사회 규범은 조선이 건국 초기부터 군왕과 신하, 나라와 백성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과 윤리적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제도 속에서 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조선 왕조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중원에서 세워졌다가 명멸되었던 수많은 중국 왕조의 경우 채 200년을 넘기지 못한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힘있는 자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 규범 등 정치 철학 이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왕조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불과 7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윤리 도덕적 의무 규범 확립이 교육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 사회 윤리 규범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 지위계통에 있는 사람과 이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성숙한 합의점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라고 해서 선거 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 없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상대를 비방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행위, 가짜 뉴스를 진짜인 양 생산하고 이것들을 언론과 SNS가 거침없이 퍼날라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로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획득한 소중한 민주주의는 그 숭고한 가치가 파괴되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파괴되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후진국보다도 더 심각하게 부패하고 독선적이며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국가가 그러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나라의 품격이고 얼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던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누가 더 잘 지켜줄 것인가? 과연 어떤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품위와 인격을 지키면서 나라를 튼튼하고 바르게 잘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 손주와 손녀들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3월 9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교체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